인간 오영철, 그는 누구인가?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여기 한 번도 견뎌내기 힘든 실패를 여러 번이나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일어서 거친 돌밭을 옥탑으로 읽어놓은 한 사람이 있다. 석경 오영철. (1945년 1월 18일)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석경 오영철. 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유난히 장난기가 많은 개구장이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영철은 지소장의 새 자전거를 몰래 타고 달리다 3학년 남자아이의 앞니를 부러뜨렸고, 겁에 질린 영철은 혼날 것이 두려워 강을 건너 도망치고 만다. 큰 천둥 소리와 세찬 소나기, 요란하게 울리던 앰뷸런스 소리는 어린 영철에게 험난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가 무작정 달려간 곳은 10리나 떨어진 조치원역. 하늘이 알았을까? 이 일이 영철에게 풍운의 인생사를 가져다 줄 것이냐. 어슴풀에 땅거미가 내린 무렵,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 어린 영철을 맞이한 것은 전쟁의 폐허와 빈대 소굴로 지저분한 불량아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몸을 누일 수조차 없는 생지옥과 다름없는 곳. 어린 영철은 역전 우체국 앞에 가마니를 깔고 지친 몸을 기대며 험난한 인생길을 그렇게 시작했다. 배고픔에 굶주려 밥동량을 하고 다녔지만 굳게 닫힌 문은 아무도 어린 영철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하루 종일 굶고 걸어 도착한 곳은 신촌역 근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영철은 파출소를 찾아가 밥동량을 한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며 순경 아저씨가 사준 짜장면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잘 곳이 없던 그는 신촌역에 정차해 있던 열차에 탔다가 언뜻 잠이 들었다. 그 열차는 새벽에 출발하는 문산행 통근열차였고, 그 열차를 타고 그렇게 일산역에 내리게 된다. 무임승차한 어린 영철은 모진 벌을 서고 난 뒤에야 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숙명처럼 이어지는 고생길의 연속.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더 큰 고난의 서막일 뿐이었다. 또다시 무작정 걷다가 다다른 곳은 일산 삼거리. 갈 곳 없이 서성이는 어린 영철을 본 동네 아저씨는 영철을 옹기공장에 데리고 간다. 영철은 옹기공장에서 잔심부름을 다하며 밥을 얻어먹고 지냈다. 그러길 5개월. 하지만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는 옹기공장이었기에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솜공장으로 가자는 옹기공장장의 말을 듣고 영철은 마포의 솜공장으로 옮기게 된다. 그 당시 영철을 맞이한 솜공장은 넝마를 모아 소파의 솜으로 재가공하는 그야말로 열악한 넝마공장 그 자체였다. 숨막히는 극한의 환경을 하루하루 싸워나가야 하는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영철은 사장님의 잔심부름부터 솜배달의 수금까지 굳은 일을 모두 다 해냈다. 솜공장의 일은 그야말로 처절한 운명 같았다. 산더미 같은 솜을 싣고 리어카를 끌고 가야 하는 몇십 리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솜을 지고 힘겹게 넘어가야 하는 미아리 고개, 금오동 고개, 만리동 고개. 고된 배달 일은 그의 일상이었다. 영철은 힘든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속에서 점점 더 강하게 성장해갔다. 그렇게 신뢰가 나날이 쌓였고, 낮에는 일, 밤에는 공부를 하며 주경야독의 생활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 당시 영철의 생활이란 굶는 게 다반사, 여기에
몇 해 동안 추운 겨울을 다락방에서 잠을 자며 온몸이 동상에 걸리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 넝마 같은 삶도 내 인생이리라. 영철은 또 한 번의 운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언제나 강한 의지만은 잃지 않았다. 원망 대신 남들보다 더 일하고 더 공부했다. 하루 4시간만 자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후회하지 않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딛고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다. 비수기인 여름 솜생산이 중단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영철은 궁여지책으로 솜공장을 가동해 솜생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게 된다. 그리고 생산된 솜 제품을 리어카에 싣고 이불 공장에 가서 리어카가 고장났다며 맡기기를 수차례. 이렇게 영업수완을 발휘했다. 그리고 영철은 마치 그 가게 종업원처럼 두 팔 걷고 일을 도와준다. 이러한 행동에 가게 주인들은 그를 신뢰하고 감동하여 맡긴 솜을 전량 구매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렇듯 힘든 비수기에도 영철은 지혜를 발휘해 그의 겨울까지 공장 운영이 잘 되게 한다. 열악한 환경이 솜공장에서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성실한 영철을 다른 경쟁업체에서 과분한 조건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요 공덕지물은 패은 망덕이다.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기본이요 떳떳하지 않고 부정으로 생긴 재물은 자신에게 화가 되돌아온다는 좌우명으로 살아온 영철은 힘들어도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영철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군입대를 앞둔 영철은 보다 의미 있는 군 생활을 보내기 위해 속기사 자격증을 따게 된다. 속기사 보직을 받게 되면 서울에 배치를 받아 야간에는 공부를 하며 군 생활을 병행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속기사 공부를 하는 2년이 넘게 영철은 국회의사록을 속기 복기하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생생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된다. 하지만 군에 입대한 영철은 그해 속기사병 자리가 없어 속기사 보직을 얻지 못하고 부산의 의무기지 보급창으로 배치를 받게 된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심정. 크게 낙담한 영철은 군대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에 나가면 또다시 반복되는 고생길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지 않은가 생각했다. 그리고 그 희망 없는 삶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뭐든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과 고난의 연속에 삶은 노력한 자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늘 노력한 만큼 정직한 답변이 오지 않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비관과 자포자기, 그 비운의 연속은 살아야 할 용기마저 잃게 했다. 이 사회 여건마저 나를 저버린 것 같았다. 그해 원망이 깊이가 깊어질 쯤 하늘이 답변이라도 하듯 부대에 월남 파병 1명을 차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모두가 피하는 죽음의 전쟁터를 부대 지인들은 말렸지만 영철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해 월남 전투병을 지원한다. 영철에게 월남 파병 용사곡은 오히려 죽음을 앞둔 자를 위한 장송곡 같았다. 영철은 그렇게 죽음 앞에 담담한 결의를 하고 월남행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그가 맞이한 곳은 나트랑 십자성 부대 백이 후송병원 의무보급과 그곳에서 의무보급 행정병으로 약품을 보급하며 근무하던 군인 영철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싸늘한 시신이 되어 후송되어 오던 전우들을 보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했던 자신은 멀쩡히 살아있는 현실에 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다. 이에 생사에 대해서 깊게 고뇌하며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월남전은 생 2차선으로 선택한 길이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인생의 큰 가르침을 얻는 시간이었다. 죽음을 불사하고 월남으로 향했던 영철은
1년 후 무사히 생還해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울진, 삼척에 배치됐다. 월남전과 다름없는 나머지 군복무를 마쳤다. 제대 바로 다음 날, 영철은 솜공장 사장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솜공장에 복직하게 된다. 성실히 일한 그는 작은 이불 공장을 차려 독립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많은 거래처의 도움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다. 이를 본 솜공장 사장님과 주위 사람들은 그의 성실성을 인정해 규모가 큰 이불 공장을 직접 해보라고 권했고, 영철은 자기 자본과 지인들의 차입금으로 새로운 이불 공장 개업을 하루 앞두게 된다. 그러나 갑작스런 공장의 화재.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채 가동도 못한 공장은 잿더미로 변하고 영철은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세상은 왜 자신에게만 시련을 주는지. 또다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린 영철. 끝이 보이지 않았던 허망한 인생의 추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자살을 결심한 영철은 한강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초연히 홀로 선 그의 앞에 찰나의 시간이 흐르고 지인들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지금 육신이 죽어 없어진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은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죽더라도 빚만큼은 꼭 정리해 보답하겠노라. 결초보은의 마음으로 재기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고 재기할 용기마저 주지 않았다. 더 이상 추락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생사의 기로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파지 수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파지 사업도 녹록지만은 않았다. 재기의 용기는 있었으나 맞닥뜨린 현실의 벽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맛봐야만 했다. 이것마저 실패한다면 그 많은 빚을 어찌할 것인가. 영철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죽음보다도 더 어렵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이 고물장사마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은 상념에 잠겼다. 말할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영철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차를 사서 거래처에 무료로 배달하자. 그렇게 차 한 대를 구입해 직접 운전하며 파지를 무료로 봉사하듯 박리담회로 넘겼다. 그렇게 차곡차곡 신용을 쌓아가며 단골 거래처를 늘려갔다. 그의 나이 27세. 젊은 나이에 넉마주의보다 못한 세월을 2여년 보내면서 나아지지 않은 현실 앞에 영철의 20대는 그 누구보다 힘들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어느 날 삼양박스 라면 공장에서 한 달에 수백 트럭 정도의 파지 입찰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영철은 급전을 마련하느라 입찰 시간에 늦지만 여직원의 간곡한 사정으로 간신히 참여하게 된다. 입찰 가격을 고민하던 그는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원자재가 없어 판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래처 제지 공장의 입장을 생각했다. 자신이 미치더라도 어떻게든 파지를 거래하는 제지 공장에 공급하기 위해 높은 입찰가를 써냈고 결국 미치는 낙찰을 받게 된다. 수십 명의 경쟁 입찰 업체는 이해할 수 없는 금액으로 낙찰받자 이에 항의해 파지 공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재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에너지 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입이 마비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영철에게 황금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파지값은 3배로 올라갔다. 뜻하지 않는 수익이었다. 영철의 순수했고 성실한 사업 정신이 대가를 받는 순간이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 아닌가 싶었다. 무려 9년간의 파지 사업으로 자금을 확보한 그는 시흥에 공장 부지를 구입하여 가구 공장에 임대를 주었고 안양에는 제지 공장을 운영하며
진정한 경영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미래가 너무도 밝아 보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가구 공장에 또다시 불이 나며 시련이 찾아왔다. 두 번째 불. 하지만 영철은 천신만고 끝에 공장을 재건하였고 새로운 공장에 일미식품 김치 공장을 임대해 주었다. 그러나 김치 공장도 오래가지 못했다. 매일매일 치솟는 배춧값, 양념값으로 사장이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직원들과 가족들, 건물주였던 영철은 주위의 권유로 김치 공장을 맡게 된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운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오 사장. 하지만 풍년과 흉년에 따라 발주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김치 사업은 적자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뜻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오 사장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그렇게 고민의 날들이 이어지고 결국 오 사장은 사활을 건 승부수를 띄우게 된다. 김치의 대체 사업으로 1년 동안 원자재 보관이 용이하고 수급이 안정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바로 단무지였다. 생산 출하 기간도 짧고 가격도 유통 구조가 단순한 편이었다. 더욱이 단무지 무는 오 사장의 고향인 조치원이 국내 최대 생산지였다. 먼저 공장을 조치원으로 이전하고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것이 오늘날 일미농수산의 단무지 역사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재래식 소포장과 제품 색깔이 빨리 변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 일주일 내 반품이 들어와 단무지 사업도 쉽지 않았다. 일미농수산의 역사에 잊지 못할 세 가지 전환점이 있었다. 첫 번째, 농민들의 애환이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 농업은 천수답을 면치 못해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했다. 풍년이 되면 가격 하락에, 흉년이 되면 부채 때문에 빚을 진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오 사장이 고민 끝에 내어놓은 아이디어는 바로 국내 최초 계약 재배 시스템. 생산자에게 적정한 원가를 보상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구매자는 안정적인 수매를 할 수 있어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 전략으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 오 사장은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시작한 계약 재배가 20만 평, 현재는 전국 150만 평에 이르고 있다. 안정된 수급은 안정된 생산으로 이어졌고 일미농수산은 국내 최초로 단무지 저장 시설과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바로 일본 단무지 공장 방문. 80년대 초 한일 정부가 전통식품 교류차 일본을 방문한 오 사장은 선진화된 시설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의 비위생적인 단무지와는 달리 일본의 청결한 자동 시스템은 충격이었다. 그리고 오 사장은 일본에 버금가는 시설을 자신이 한번 해내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귀국한 오 사장은 절임식품의 선진화를 꿈꾸며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 오 사장은 즉시 일본 현지 업체와 기술 제휴를 추진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앞선 기술을 쉽게 내줄 리 없었다. 그러나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는 오 사장의 열정에 결국 일본 회사도 감동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지금까지 기술 제휴를 맺고 있다. 일본의 단무지 선진 기술을 오 사장이 얻게 된 순간이었다. 세 번째, 대량 생산과 위생적인 품질을 위해선 전자동 멀티 포장 기계가 반드시 필요했다. 즉시 독일로 날아갔다. 당시 기계값이 한화 1억 6천만 원. 모든 사람들이 무모한 계획이라며 만류했지만 오 사장의 판단은 완고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김밥 프랜차이즈의 성장으로 단무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대형마트에서도 품질 좋은 일미농수산의 매대를 메워나갔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또한 오 사장은 다양한 단무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비타민 단무지, 치자 단무지, 냉장 숙성 단무지, 박피 단무지. 새로 내놓은 단무지들은 연달아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오늘날 세계 각지 교민들이 즐겨 찾는 단무지가 됐다. 2011년 2월 3일 구정 전전야 소방차 100여 대가 출동하고 방송국마다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국내 최대라는 단무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10억 원가량 피해가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유독 가스가 많이 나와서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건물 밖으로 터져나오는 불길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연기가 빨갛고 빨간 불이 환하게 비치고 해서 어젯밤 9시쯤 충남 연기군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무지 생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천안과 공주, 충북, 청주 등 인근의 소방대가 모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 등 130여 명이 사투를 벌였지만 13,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8동 전체가 합시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유독가스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에서 시체분이 타기 때문에 겉에서는 아무리 불을 뿌려도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현장에 온 오 회장. 꿈인지 생시인지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 앞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화마가 삼키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 오 회장은 온통 탄식만 터져나오는 현장 앞에 그저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손쓸 새 없이 번진 화마와 마주한 8시간의 고통. 그 안에 오 회장 자신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메모지 한 장 없이 공장을 다 태워버렸다. 화마 소식에 각처에서 달려온 직원들의 차마 말할 수 없는 울부짖음과 참혹한 현장. 지옥불처럼 타오르는 불길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직원들은 망연자실 오열을 하였고 오 회장도 참담한 마음으로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실감나지 않는 현실에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이게 진정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탄식할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맞이한 구정. 오 회장은 담담한 마음으로 성묘길에 올랐다. 원망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상님 앞에 떳떳하게 산 삶인데 이렇게 가혹한 형벌과도 같은 일이 생겼는지 통탄하며 되뇌었다. 오 회장의 육신과 영혼마저 모두 다 태워버린 화재. 그 처절한 절망 앞에 도저히 다시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사표를 내지 않았던 300여 명의 직원들. 30년간 거래한 대리점 사장들의 재건을 향한 힘찬 응원의 목소리. 여기에 각계각층에서 공장 재건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잿더미가 된 현실 앞에 흔쾌히 재기의 결단을 내리기 힘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무모한 도전을 의지 하나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제나 가진 것 없이 일궈낸 내 인생이 아니었는가. 그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움직였다. 8개월이면 그동안의 모든 거래처를 다 뺏기겠지만 많은 직원들의 일터만은 만들어주자는 마음. 은인들을 위해서라도 공장을 재건해 더 크게 일어서리라는 어려운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된다.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펼쳐졌다. 다행히 구정명절을 대비해 대리점에서는 1개월분 제품을 미리 받아간 후라 여유가 있었고 피클 공장에서 쌈무를 생산하고 마침 가동이 멈춘 공장을 빌려 반찬류를, 창고에서는 어렵게나마 단무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 한쪽에선 생산을,
한쪽에선 공장 재건을 하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간이었다. 추운 겨울 추위와 맞서 싸워가며 잿더미를 모두 걷어내고 재건의 희망 하나로 뭉친 직원들의 열정과 그 노고는 일미 농수산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직원들의 땀과 희생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국내 기계업체의 협조는 물론 독일에서 온 기술자들은 생산 라인 설비를 밤낮 없이 세팅을 하고 오 회장 자신도 회사에서 살다시피 해 공황장애라는 중병을 앓으며 응급실에 가기만 수차례였다. 그렇게 10개월 최첨단 시설과 방제 시스템 100년을 내다본 일미농수산의 초현대식 공장이 완공되었다. 절임식품 외길. 지금까지의 일미농수산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해낼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일미농수산의 진정한 주인인 임직원 모두가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보다 많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오 회장의 목표가 되었다. 성실과 신뢰, 사람과의 신용을 중시하는 오 회장의 원칙. 어려서부터 익혀왔던 명심보감과 성실한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마주치는 다양한 경험을 오 회장은 기업 정신으로 승화시켜왔기에 연기 군민대상을 비롯한 세종 시민대상, MBC 한빛대상, 연세대 경영자대상, 서강대 경영자대상, 모범 납세자상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표창과 상을 수여받았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20여 년 동안 그치지 않는 그의 향하결은 기나긴 배움의 시간 동안 지식을 쌓고 지인들과의 질환지교를 나누는 시간과 동시에 그 배움을 통해 사회의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행동지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간 오 회장은 서울대 식품공학 영양학 CEO 과정을 비롯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단국대는 경영자 수업을 수료했으며 순천향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는 대한민국 단무지 산업을 선진화 기술로 이끈 외길 경영에 대한 학계의 인정이었다. 등산객의 필수 코스인 관악산 산막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국수공양은 1980년도에 자승 주지 스님의 생각을 오영철 회장이 즉시 수락하며 시작된 것이며 관악산 연주암 무료 비빔밥 반찬도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다. 오 회장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된다. 체육관에 나가 체력 단련을 하고 저녁에는 조깅을 하며 주말마다 산에 오르내리고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체력이 성공의 뒷받침이라 여기는 그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연기군 중소기업협의회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세종시의 생활체육회장을 비롯 민주평통 부회장들을 맡아서 고향에 봉사하고 있는 오 회장은 일미농수산의 회장으로 집에선 손자의 자상한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다. 소년 2로 항난성 하니 일촌 광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초몽하여 개전 오엽이 추성이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길 수 없어라. 연못의 봄풀은 꿈에서 아직 깨지 못했는데 섬돌 앞에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 석경은 평소 주자의 시로 마음을 다스린다. 아직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으니 안타깝기만 하다는 오 회장. 석경은 늘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는다고 얘기한다. 돌아보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 일미농수산의 사운을 정도로 정한 것도 더디가도 정도로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선자는 천보지의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의환이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보답할 것이며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명심보감의 첫 장에 쓰여진 말씀은 석경의 고된 삶을 함축시켜 놓은 가르침의 다름이 아니다. 이렇듯 석경은 선한 삶의 가치가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산다고 하지만 현실은 천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젊은 날의 고생이다. 석경이 겪은 초년의 처절한 고생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인생의 가르침이었다. 연철이 담금질을 통해 강철이 되듯 세 번의 불은 오회장을 더욱 강하게 만든 담금질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돌밭을 갈아 옥토를 만들어온 사람.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 후세에 희망을 선물해준 당신. 석경 오영철.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